숫자대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전용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구와 부산 양쪽의 미묘하게 다른 스타트를 복합적으로 구사하실 수 있는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제가. 네. 어쨌든 강제 소환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타디움 미디어의 저자이시자 지역 방송사에서는 드문 스포츠 전문 기자입니다. 대구 MBC 석원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란 지역이 제가 일을 시작한 이후로 야구장, 축구장을 다 새로 지면서 뭐 관련한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그 기회 덕분에 또 책까지 쓰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빅벙커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오늘 빅벙커를 찾아주신 일단 두 분이 다 스포츠와 관련된 전문가분들이시잖아요. 저도 이제 사실 운동인 출신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좀 스포츠 마니아로서 오늘 이야기는 부드럽게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빅벙커가 추적한 오늘의 예산을 얼른 알아봐야죠. 빅벙커 오늘의 예산 공개합니다. 네, 빅벙커 오늘의 예산 2,453억 5,396만 원. 힌트 순서 있는 거 아시죠? 힌트. 네. 오 박사님이 시범을 보여주실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혈세만 꿀꺽. 그 스포츠 역사 향상 남겨진 곳, 좋은 향도 있지만 안 좋은 향도 막 섞여 있는 뭐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부산, 대구 이 두 도시의 위상에 비해서는 시설 수준이 조금 2% 부족하다. 이런 정 교수님의 힌트 쪽으로 넘어가면 서서히 좀 좁혀지긴 했어요. 그죠? 네. 자, 오늘의 예산 2,453억 5,396만 원의 정체는 무엇인가?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세계 육상대회 때 파란기 지금 이런 식으로 변했습니다. 축구도 할 수도 있고 육상도 할 수도 있고 문화 집회도 할 수 있는 집회 시설까지 다 되는 종합 경기장입니다. 저희들이 폴란드를 2대0으로 이겼고 한국 역사상 월드컵에서의 첫 승을 이제 저희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했었죠. 우리나라가 더 승했었죠. 추가골입니다. 유상철 두 번째 골입니다. 지붕이 왜 뜯기가 없다요 얘기지 지금. 그 지붕이 한 장에 이어 이게 독일자라 그러죠. 지금 매년 유지보수 비용으로 들어가는 분이 상당한 분들이 지금 세금들이 들어가고 있다.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움직이면 많이 흔들리니까 불안한 요소도 좀 있고요. 담장에 건강 것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예산 2,453억 5,396만 원은 부산 그리고 대구 시민의 건강과 여가를 책임지는 체육 관련 예산인데요. 각 시의 체육진흥과 예산과 체육관리사무소의 예산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이거 박사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체육진흥과는 생활체육 이제 전반을 관장을 하고 또 공공체육시설을 만들고 또 각종 대회도 개최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이런 이미 지어진 공공체육시설들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산은 이 두 부서의 1년치 예산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체육 시설 관리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스포츠 관련 예산이라는 거죠. 네네. 즉 세금이란 얘기고요. 네. 그래도 우리가 월드컵도 치르고 또 부산은 뭐 아시안 게임 그죠? 대구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도 치른 아주 스포츠의 도시인데 대구와 부산의 어떤 공공 스포츠 시설 뭐 일단 꽤 많겠죠. 뭐 생각보다 굉장히 많게 느껴지실 겁니다. 한 2,3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뭐 부산 같은 경우는 한 1,500개, 대구도 한 800개 정도 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근처에 있는 야구장, 축구장 이렇게 큰 덩어리들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은 뭐 이 안에는 마을에 있는 아주 작은 운동장, 뭐 테니스장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됐고요. 시는 물론 각 구군에서도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이 포함된 뭐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 주변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스포츠 시설이 뭐 꽤 많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숫자로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중에서 하여튼 저희 빅벙커가 건립비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간 주요 공공 스포츠 시설의 현황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대구부터 우선 보시겠습니다.
가장 이제 최근에 지어진 DGB 대구은행파크랑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가 대표적일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2011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치렀고 2002년 월드컵도 치렀던 대구 스타디움. 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위치한 육상진흥센터가 있고요. 대구가 또 육상 도시를 표방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도시엔 잘 없는 국제 사격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총 한 12개 정도 이제 대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대구에 있는 시설들 보시면은 좀 종류도 다양하고 또 새로 지은 시설들이 많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산은 어떤지 부산 보여주시죠. 예, 부산은 이제 100억 이상 투입된 곳은 23곳 정도 되는데요. 많이 있네요. 예. 대부분의 구마다 국민체육센터들이 있습니다. 역시 또 바다의 도시답게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가장 크고요.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 가면은 사정 야구장 등 그 수영장 복합 시설들이 있고 100억까지 든 건 아니지만은 구도심에 가면은 이제 구도운동장. 네네. 예, 1973년도에 한 21억 정도. 당시 돈으로 들긴 했지만 뭐 지금 화폐 가치로는 훨씬 100억 이상인데 구도심의 좀 심장이다. 네. 이런 시설들은 뭐 건설비도 만만치 않지만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도 엄청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오늘은 이제 현황 지도를 보여드린 시설 중에서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높고 많은 분들이 둘러볼 수 있는 대규모 시설들 중심으로 좀 살펴볼 예정이거든요. 네. 네. 얼마 전에 저 2022년 동계에 뭐 올림픽도 열렸었는데 다가오는 9월에는 또 아시안 게임이 또 11월에는 피파 카타르 월드컵이 또 열릴 예정이거든요. 무엇보다도 또 2002 한일 월드컵이 열린 지 딱 20년 되는 해인데 20년이 지난 그 역사의 순간들, 그 경기장들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자, 모선입니다. 문전 쪽으로 찬스 슛! 자, 달려옵니다. 대구 스타디움이 저렇게 찬 적이 딱 저 때가 유일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야, 그때 생각 진짜 나요. 그때 아주 뭐. 저희 경기장은 월드컵 구장에서는 제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7만, 8만석 가까이였습니다. 이 저는 켄터키 블루라고 겨울에도 지금 보면 조금 파란빛이 돌죠. 우리 월드컵 때 마차가 이런 피파가 요구 사항이 있어가 이런 바꿨습니다. 근데 이거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이겠네. 약도 줘야 되고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이 트랙이 이제 그때 2011년도 예, 2011년도에 이제 몬도 트랙이라고 이제 이태리 제품을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고가 제품이다 보이겠네. 이 트랙이 그러면 우사인 볼트가 그렇죠. 근데 오늘 조금 안 됐지만 우사인 볼트가 100m를 6 떨어졌거든. 근데 여담이지만 육상 경기는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 어느 종목보다 재밌어요. 맞습니다. 네. 그 끝까지 보여야 그러니까. 이게 그럼요. 진짜. 경기장이 세월이 조금 이제 노후를 좀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유지 보수하는데 조금 힘든 점은 있습니다. 건립 당시 사피 최소화를 위해서 외곽 지역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에 경기장을 건립을 하였습니다.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접근성이 좀 취약하고요. 그리고 수역 시설 유치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 전국 최대 66,400석을 보유한 대규모 경기장이다 보니까 유지 관리 비용이 수익보다는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게 사실이고요.
대구 FC가 여기서 초창기 때 창단해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지. DGB가 저기 생긴 지가 4,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서? 예, 계속 여기서 했죠.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관리를 잘 한 편이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낡은 걸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 키를 얘가 자기 팔이 차고 육상에서는 저희가 강점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비는 좀 노후됐지만 큰 행사에 맞춰가 이제 장비 보강하고 뭐 이러면은 아직까지도 2011년이 붙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경기장이 자랑이죠. 이 경기장 써야지만 경기장이 노후가 안 되고. 제 19년도에 동아시아컵을 했을 거야. 거의 매년 이제 원아시아 페스티벌이죠. 그거 말고도 뭐 콘서트 같은 거 그때 예전에는 BTS 같은 경우는 보조 경기장에 사긴 했네. 그런 식으로 공연도 하고. 그때 2002년도에 저희들이 아시안 게임을 준비를 했었으니까 뭐 이렇게 종합 운동장으로 만들었을 때 다목적으로 만드는 거죠. 당시에 경기장을 지을 때는 이제 피파라든지 경기장의 수용 인원에 대한 그 룰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6만석 정도가 되는 상당히 큰 경기장을 지금 지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축구 경기라는 것이 보면은 팬들이 이 경기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봤을 때 어떤 경기에 대한 박진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가변좌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변좌석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육상 트랙에 손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축구장으로의 기능도 사실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육상 경기장으로서의 기능도 상당히 어려운, 상실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집니다. 자, 그래서 아이파크가 결국엔 구덕운동장으로 옮기게 되죠. 사실 저 지붕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 지붕이 한 장이고요. 태풍 매미 때도 그랬는데 한 장에 3억짜리인 지붕막 9장이 강풍에 찢겨져 또 날아간 겁니다. 유리 섬유 제실로서 특수 테프론 코팅을 한 거거든요. 방화에 강한 굉장히 단단한 특수 합금 소재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한 장이 18억 원어치가 지금 태풍에 40m의 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시공이 됐던 거죠. 뭐 태풍 매미가 온 적이 있었어요. 초속 50m 안 넘었어요. 일주일 최소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왜 40m 포색을 했느냐? 슈퍼 태풍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공사비가 1,000만 원짜리로 늘어나는 거죠. 이 돈에 이 정도 성능을 미관을 가지고 이런 경기장을 만들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이다. 어차피 소모품이다 생각했던 거죠. 보스도 안 하고 과연처럼 뭐 아낀 것만 얼마나 걱정만 그래 하더만 시민들이 내가 생각해도 좀 너무 아깝지. 보조 저런 거는 체육대 할 때 더 많이 빌려주는 거 이라 하더라고요. 보조 경기장 저런 거는. 뭐 너무 원칙하니까네. 활용이 축구 말고야 뭐 지금 뭐 나 다른 행거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저 태풍만 불만 한 서너 개씩 없어져요. 진짜요? 근데 뭐 부산에는 딱히 지금 뭐 프로 축구단도 지금 있는데 K1 이걸 못 가니까는 요 하다가 절로 구덕으로 옮겼으니까 하면은 근데 어차피 뭐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는 사람이 안 모이고는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잘 봤는데요. 아유 뭐
뭐 만감이 교차하네요, 그죠? 예. 2002년에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국민의 함성이 가득했던 그 역사의 순간이었는데, 뭐 안타까운 면도 있긴 있었지만 또 어느 면에서 보면 그래도 좀 잘 저 정도면 관리가 좀 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우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또 저는 제 그냥 생각보다는, 혈세가 예. 이렇게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 미안합니다. 네. 부산과 대구의 두 경기장을 이렇게 봤는데 이 두 경기장은 월드컵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 외에도 공통점이 꽤 있다고 그래요, 대표님.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네.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구랑 부산 같은 경우 이제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이 유치를 할 때 각 지자체들의 경쟁이 꽤 심했는데 비교적 빠르게 개최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공사 계획이 빨리 나오면서 대규모의 경기장들이 들어설 수 있었고요. 네. 원래 월드컵이 아니어도 이제 부산과 대구는 스타디움이 들어설 예정이었죠. 아, 지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네. 이게 바로 두 번째 특징인데 이 두 곳은 월드컵 외에도 국제대회를 예정을 했습니다.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안게임, 그리고 물론 대구 같은 경우는 2011년 육상 선수권 대회를 많이 기억하시지만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북한 응원단 와가지고 네, 그랬죠. 막 그런 국제대회 때문에 지어졌다는 또 두 번째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은 이 두 곳이 이제 축구단을 유치했습니다. 각각 K리그 클럽들의 홈구장으로 쓰이게 됐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경기장 때문에 축구단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굉장히 로얄스 시절 인기가 있던 팀이 네, 이제 그렇죠. 이 부산 아시아드로 왔는데 공교롭게도 네. 두 경기장 다 지금은 또 K리그 팀들이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월드컵 경기를 치러졌을 정도의 그런 시설 좋은 구장들을 홈구장으로 쓰지 않고 결국 떠나게 됐을지. 일단 뭐 저도 이제 이 두 곳에서 다 중계방송도 제작을 해보고 취재도 해봤는데 처음 갔을 때는 가슴이 굉장히 설렜어요. 월드컵 했던 공간에 네. 직접 이렇게 서본다는 경험들이 저한테도 굉장히 컸는데 K리그 경기가 여기서 열린다는 사실이 네. 굉장히 대구 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기자석에서 선수 등번호가 잘 안 보입니다. 중계 캐스터들이 망원경을 갖다 놔요. K리그를 좀 편하게 그리고 가깝게 보기는 매우 안 좋았고요. 그래서 두 곳 다 이제 가변석을 설치를 합니다. 예. 근데 몬도 트랙 위에 가변석을 설치하니까는 뭔가 막, 예.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물리고. 절대 안 된다. 이게 찢어지거나 하면 안 된다. 축구 선수들 축구화가 보면 밑에 스파이크가 있잖아요. 예. 징이 있는데 징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살짝 밟히면은 손상이 좀 있긴 해요. 막 네. 그리고 드로잉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도움 닫기를 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관리의 영역에서는 축구단이 있는 게 마냥 좋지 않고 근데 시설 활용에서는 축구단이 필요하고 이 갈등 사이에서 그랬겠네요. 부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 했었던 구덕으로 갔고 대구 같은 경우는 새롭게 경기장이 지어지면서 이제 새 경기장으로 가고 이렇게 어림을 받게 된 겁니다. 대구 스타디움은 약 2,800억 원,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은 약 2,300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건설비는 뭐 건설비겠습니다만 운영비도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네, 엄청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빅벙커가 두 경기장의 운영비와 수익률을 좀 비교해 봤어요. 네. 대구의 경우가 좀 심각합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경기장 운영비를 살펴보니 평균 53억 원이 들어갔어요. 물론 수익도 조금은 있습니다. 경기장 뭐 입장료, 광고 수입, 뭐 시설 이용료, 뭐 임대 수입 등등이 있는데 7년간의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정말 저는 이번에 놀랬거든요. 네. 마이너스 93%예요. 완전 적자 재정인 거죠. 네. 부산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 4년치를 비교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예요. 또 2017년에는 40% 이상의 수익률을 보인 적도 있어요. 이건 플러스죠? 네, 여기에 이건 플러스죠. 부대 시설 예식장이 있어갖고 좀 이렇게 그 부대 수입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정 교수님, 이게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도. 그렇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바깥 세상에 이제 알려진 게 제대로 알려진 게 1988년 서울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큰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이제 이 의미가 있는 행사죠. 그러다 보니까 2002년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누구나가 이 우리 도시도 월드컵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월드컵은 한일 공동 개최이기 때문에 5개 도시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 쟁점이 되는 거죠. 10개 도시를 선정하는 순간부터 후유증이 이제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올림픽처럼
이 정도 비용을 통해서 이 정도 효과 이상을 거두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들이 당시에 있었고요.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이 사후 활용에 대한 부담들이 지금까지 오기 시작하는 맞습니다.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익률만 따져보면 부산은 이제 마이너스 10%, 대구는 마이너스 93%로 일단은 두 곳 모두 뭐 차이는 있지만 적자란 말이죠. 이게 우리 지역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의 경기장들도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교수님? 다 비슷하긴 한데 그나마 이제 수도권 서울과 수원 경기장이 좀 흑자인 편이죠. 서울과 수원은 일단은 그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부산과 대구처럼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수익자 부담 원칙도 좀 있고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지하철 바로 위에 있고 단지 난지도였습니다. 어떤 시설을 지어도 상업적 시설이 돈 아무런 제약이 별로 없고 반면에 이제 대구 월드컵 경기장이라든가 부산 월드컵 경기장은 좀 자연 녹지에 지어져서 위치가 일단은 시민들이 평소에 가기가 쉽지 않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경기장 시설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 건물들이 다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상업적 시설들이 들어가기에는 건물 구조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 월드컵 경기장들 보시면은 정말 신기한 게 대부분들이 월드컵 경기장 옆에 예식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 스타디움 옆에 이제 예식장이 있고요. 뭐 대전, 전주 할 거 없이 대부분 예식장을 넣는 이유가 그나마 예식장이 수익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겁니다. 주단도 그거고요. 수익은 적은데 유지 관리에는 이제 돈이 많이 들고 힘들다는 얘기인데 2002년 당시에는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두 경기장 모두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웠었잖아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은 못했던 걸까요? 어떻게? 근데 이 경기장 사후 활용과 관련한 문제가 선진국에서 똑같이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겁니다. 네, 기본 원칙만 말씀드리면은 건설비라든가 이런 고정 비용은 우리가 뽑아내기 쉽지 않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LA 다저스 스테디움 정도만 그 고정 비용을 상쇄하고 덕자를 보지. 이 짓는 그 고정비는 뽑아낼 수 없는데 운영에서 최소한 적자를 보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 돼야 되는 건데 또 하나는 런던 올림픽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2012년에 런던에서 열렸는데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대부분의 경기장을 철거해 버립니다. 사후 활용 자체를 이제 또 그런 선택을 했군요. 다른 선택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레가시도 있고 하니까 이게 또 정서적으로 그 돈 들여서 지은 것을 또 철거한단 말이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그 원칙적인 거 돈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운영에서는 우리가 최소한 적자를 보면 안 된다는 거는 앞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좀 전에 화면에서 봤던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의 그 지붕 당시에 그 한 장에 2억씩이라고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와서 뭐 오 그랬었는데 9장이 이제 날아갔으니까 당장 이제 18억이 필요한 건데 근데 빅벙커가 최근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은 한 장에 3억 가까이 이제 올랐다고 그러는데 보기에는 그렇고 저들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시는 이제 2022년 그 지붕막 보수공사 예산을 수립을 했어요. 한 35억 1천만 원 정도 잡혀 있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경기장에 1년 운영하는데 한 4, 50억 정도는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빅벙커가 두 경기장에 최근 5년치 관리비 현황을 좀 정보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세월이 계속 가면서 시설이 노후화되잖아요. 그래서 조명탑이나 전기시설, 전광판들 수리 교체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통신, 전기, 뭐 기기시설 유지 보수비가 관리비의 63%를 차지하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아까 봤던 그 천연잔디. 켄터키 블루 글라스. 어떻게 아시죠? 비싼 잔디. 그 켄터키 블루 글라스가 최근 3년간 평균 1억 2천만 원 정도 잔디 관리 및 유지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그랬어요. 계속 새로 깔았나? 잔디가 굉장히 좀 소중해요. 왜냐하면은 그 이 관리 사업소들의 관점에서는 딱 봤을 때 잔디가 좀 푸르게 그리고 파인데 없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야지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좀 칭찬을 듣겠죠. 가장 먼저 눈에 띄고. 네, 그리고 사실 돈이 많이 들죠. 이 규모만 봐도 각 도시에서 가장 그 대지 면적이 큰 시설물 중 하나잖아요. 당연히 돈은 많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스포츠 담당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돈을 들일 거면 그 돈이
들어간 만큼의 활용을 만들어내면 된다는 생각인데 어떤 사회 공동체나 우리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되고 좀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점. 예산을 쓰는 부분만큼의 고민이 필요하고 예산을 좀 더 쓰더라도 그런 진입장벽을 낮출 수만 있다면 충분히 이 공간들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빅벙커 주특기가 원래 돈 추적입니다. 돈 갖고 얘기를 하는데 좀 얘기를 바꿔서 사람 추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월드컵 경기장이 시민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빅벙커가 추적해봤습니다. 보시죠. 자, 예선 3차전 5분을 시작합니다. 파란색에게 이동입니다. 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심판해주러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모든 대구 시민과 그다음 일반 단체의 대관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지금 대관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천연잔디가 어떤 보호 어떤 기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축구장 대관은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 대신 트랙은 우리 지역의 육상 선수들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저희들 국내 육상 대표팀들 전직 훈련장으로 지금 계속 대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저런 종합 스타디움에서 축구 경기하는 거 보면은 중계를 화면 보는 자체부터 보이지도 않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건 모두가 불편합니다. 현장을 방문한 칠레 실사단도 잔디 상태와 시설에 대해 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게 썩고 탄 거거든. 폭염까지 덮치고 뭐 이러니까 생육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관리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느냐가 서로 간에 조금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잔디구장 제대로 된 거는 하나라도 갖추고 있어야지. 지금 매년 유지보수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상당한 돈들이 지금 세금들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효율성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 주경기장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듯 빅벙커가 대구 스타디움과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의 대관 및 활용 내역을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이 큰 경기장이 그닥 많이 쓰여지질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용률이 저조합니까? 콘서트나 이런 걸 하기에는 스타디움들이 과거에 물론 월드컵을 치르는 정도에서는 굉장히 우수하지만은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또 콘서트를 치르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얘기 나오지만은 경기장 자체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 그리고 잔디부터 시작해서 이런 구장 관리 자체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긴 합니다.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울처럼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완전 퍼블릭인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는 고전 우선입니다. 근데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활용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럼 제도적으로 이제 그나마 대안을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부산 대구를 보면서 왜 전환이 늦게 이루어지나 하는 아쉬움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로 좀 눈을 돌려볼게요. 월드컵이나 국제적 행사를 이렇게 우리와 비슷하게 치른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나요? 제가 이제 일본 삿포로 돔에 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요. 삿포로 돔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컵 때 졌죠. 축구장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곳인데 삿포로 연고의 축구팀이 J리그 팀이 활용을 하면서 동시에 야구장으로도 활용을 같이 합니다. 예, 변환이 되더군요. 잔디가 밖으로 나가죠. 축구장이 밖으로 나가고 야구장이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는 삿포로가 일본에서 좀 추운 곳이잖아요. 근데 밖에다가 이제 축구장의 그 천연 잔디를 관리를 하니까 관리도 잘 되고요.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기도 많이 하지만은 추운 그 홋카이도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삿포로 돔 내 그 관중석에도 트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운동을 할 수 러닝을 할 수 있도록. 있게끔 그런 이제 활용도를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보스턴 페니파크 굉장히 오래된 경기장인데 굉장히 관리가 어렵겠죠. 노후한 시설이고. 근데 관리가 일단 잘 돼 있고 겨울에는 거기서 뭐 아이스하키도 하고 여러 시도들을 하면서 이제 활용도를 높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쉽게 찾는 시설로서 자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페니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시설로 인해서 저절로 생긴 어떤 헤리티지라고 그럴까요? 그걸로 인해서 입장료가 비싸대요. 그럼에도 연속 매진도 있고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입장해주는 그런 문화가 또 생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또 벌충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자, 같은 월드컵 경기장인데 우리도 조금만 더 고민을 하고 좀 여력이 있었더라면 시민과 좀 더 가까운 시설로 이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솔직히 드네요. 자, 지금이라도 대구시와 부산시가 경기장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일단 대구 스타디움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이 공간에 대한 애정은 굉장히 깊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부심도 있고요. 뭐 월드컵 당시에 지어졌던 최대 규모의 경기장이다. 그래서 뭐 2024년 세계 마스터즈 육상 대회도 유치를 하려 하고요. 대구시는 또 이제 대구 스타디움 주위에도 이제 그 상가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다 임대가 빠져나간 상황인데 거기 이제 대구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짓겠다고 대구시에서 그래서 좀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 그러면서 스타디움 자체는 육상 경기 전문 공간으로서 한번 좀 탈바꿈을 해보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사인 볼트가 실제로 뛰었다는 그 몬도 트랙 그거 파란 거 저도 한번 진짜 뛰어보고 싶은데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자, 그렇다면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은 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정 교수님? 참 수많은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뭐 땜빵용 경기장으로 좀 전락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부산 사직야구장의 수준은 최악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열악하고 낡고 철거해야 된다. 대체 구장이 없습니다.